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김종원 지음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독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책입니다. 사는 환경, 만나는 사람, 시간을 쓰는 방식, 언어를 대하는 태도, 생각하는 방법, 이 5가지가 바뀌면요,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다고 합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요,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싫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시간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가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요, 소중한 시간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돈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물질의 효율성만 강조한 시각으로는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돈을 줘서라도 시간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지만요, 결국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의 하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불태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기로 다시 힘을 얻어서 내일을 준비할 뿐입니다. 오늘이 뜨겁지 않은 사람의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삶을 타인이 봤을 때, 저 정도의 삶이라면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밀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지 그 5가지 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 환경을 만들고 이용하라. 힘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의 힘을 주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소모하려고 하지만요, 변화를 꿈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주면요,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스스로 자신을 바꿀 거대한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는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공간이거나 굳이 외딴 곳일 필요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맞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근사한 이유는요, 내 마음과 함께 하나의 생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할 때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돈보다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라는 더 많은 삶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곧 성장이나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능성인데요. 신은 그걸 줄 수 없지만 나는 내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기회에는 따로 한도도 없기 때문인데요. 자주 가질수록 원하는 삶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힘든 자신을 절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상에 결코 작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멋지게 키울 수도 있고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 법칙은요, 관계의 틀을 바꿔라입니다.
세상에 나쁜 원칙이나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고를 안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개인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철저히 개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주변 사람을 우리가 선택한 변화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만 약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서 때를 지어서 삽니다. 외로움은 무리 속에서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고독은 혼자서 즐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끼리라는 말은 있지만요, 고독한 사람들끼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언제나 복수가 아닌 단수이며 때를 짓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며 갑니다. 그래서 변화와 조화를 이루려면요, 그 중심에선 자신이 먼저 홀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강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면요, 그에 맞는 사람으로 주변을 확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실망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이제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 그가 자주 읽는 책과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잠시만 살펴도요, 그가 실제로 말하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잘 믿어서 실망하는 것과 사람을 잘 몰라서 실망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자신이 믿는 사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요, 후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해야 합니다. 더 말하고 싶으면 더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좀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분투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이면에 가려진 경쟁력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값진 것을 놓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저 그런 것만 손에 쥐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려면요, 실천하며 사는 눈, 뛰어난 사람의 눈, 존경과 사랑의 눈, 그리고 공감의 눈으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모르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세상에 멋진 사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에 앞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끝없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요, 함께 나눈 그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 멋진 공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요, 어제와 시간을 다르게 써라입니다. 그냥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량을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책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을 눈에 담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서로 연결하고 분해해서 전혀 다른 뭔가를 창조해냅니다.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려면요, 그들에게 있는 하나의 특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한 번 내린 결론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거나 시작할 때 중간중간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미세하게 구분하여 나누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비슷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빛나게 할 안목을 갖게 해주는 셈입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지만요. 모두가 그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아니면 청소나 스피치든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염려하며 보내는 시간을 차단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잘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요. 과거보다 매우 효율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려면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행하자라는 견고한 인식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다수의 말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 실천 가능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일상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반복을 통해 견고해지기 때문에요. 네 번째 법칙은요, 어떤 순간에도 말의 품격을 잃지 마라입니다. 언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완벽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타인을 짐작하고 파악하는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때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혹은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변화에 성공하려면요, 언어를 통해 타인을 짐작하고 꿰뚫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본심과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어라는 증거는 언제나 거짓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발견하고 장악해야 하는데요. 인간은 보통 자신의 삶을 더는 참기 힘들어지면 변화를 촉구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인데요.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려면요. 당연히 자신의 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이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뼛속에 새겨진 글자까지 모조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인지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도 모르게 내재된 몇 개의 언어로 움직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부른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숨겨진 자신의 언어를 발견하고 장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슬픈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이 말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변화의 갈림길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나는 잘 되고 있다. 2. 나는 내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 언어는 영혼에 주는 가장 효과가 좋은 보약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나쁜 언어와 표현을 선물하는 것은요, 내면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말과 글을 바꾸면요, 인생도 말하는 습관에 따라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원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오늘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현실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성장은 언제나 원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모두 우리에게 너는 힘들어 라고 말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난 언제든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요, 한계선을 지워라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곳을 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인데요. 그러나 마음이 원하는 곳을 보려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때로는 보이는 그대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늘 보던 것이 아닌 새로운 사실과 공간을 관찰하며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제대로 된 선택과 완벽한 집중의 결과로 성과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수십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곳은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에만 자신의 시간을 24시간 투자해서 가장 공들인 작품을 완성해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과 오랜 시간 그것에 집중하는 힘, 그게 바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집중하며 변화를 꿈꾸는 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 동안 해도 그걸 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아, 정말 피곤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래, 맞아. 바로 이 느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후자는 일을 하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크게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창조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의 개념으로 일상을 나누면요. 우리들 일상은 창조의 시간과 소비의 시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소비는 자신을 선택한 사람에게 순간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만요. 소비는 마치 지루한 일을 반복할 때처럼 피곤한 하루를 만들 뿐입니다.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다시 일상이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작과 과정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내도 피곤을 모르며 끝난 이후에도 기쁨만 즐기며 삽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루틴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이 고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적인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글이 많이 담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